안녕하세요, 도하나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자주 듣는 시사 팟캐스트가 있는데 듣동라라고 이제 거기서 이 작가님 김재 작가님이 나오셔서 직접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편을 굉장히 재밌게 들어서 이건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에서 좀 오래 기다린 다음에야 받아서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읽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살면서 나를 차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차별이 나쁜 거고 없애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오고 있는데 선량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그림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하얀색 오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검은색 오리인데 좀 상처를 받은 오리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오리는 이 하얀색 오리들은 다수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반면 이 검은색 오리는 혼자 상처를 받았고 땅 아래를 보는 서로의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이 일러스트, 표지 일러스트가 이 책을 조금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이 책의 주제를 조금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작가님이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도 하신 말씀인데 본인이 약간 혐오 표현에 관련된 토론회에 가서 자신도 모르게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정말 이제 음식 메뉴 고를 때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 메뉴를 고를 때 나 결정장애 있어서 나 이런 거 잘 못 고르는데 그냥 네가 아무거나 좀 골라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한 적이 이제 저도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한테 이 작가님한테 왜 근데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사실 질문이 아니죠. 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고 그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반응이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너 그거 혐오적 발언이잖아. 왜 그렇게 썼어? 라고 누군가 훅 물어본다면 저 같아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나는 얼른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미 토론회는 끝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는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동시에 나의 마음 한쪽에는 희한한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혐오 표현이나 잘못된 표현을 썼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남들에게는 나오지 않았던, 떳떳하지 않으니까 저를 그냥 지키고 싶어서 내뱉은 말이었는데 나름 이런 인권 감수성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저조차도 제가 속해 있지 않은 소수자 집단에게는 나도 모르는 새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재미있고 쉽고 머리가 띵해지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이 프롤로그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이제 작가님은 조곤조곤히 쭉 책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지하지 않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적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체 왜 문제인지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분명 평등해야지, 차별이 없어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좀 제 머릿속에는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런 걸 많이 느꼈냐면
제가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한 6개월 정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한 이제 제가 속한 여러 집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외국에 나오고 보니까 저는 그 나라의 국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죠.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이고 그 나라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언어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성이고, 젠더적으로 여성이고, 나이로는 나이가 또 어리고, 그리고 동양인이고, 이러한 저의 정체성들이 내가 정말 극명하게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 소수자 집단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였다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소수자 집단의 또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주 공감했던 예시 에피소드? 여기서 작가님께서 쓰셨던 좀 저의 마음을 때리는, 제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예시가 이 예멘 난민 수용 문제였는데요. 2018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입국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남성과 여성을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입장이 더욱더 극명했는데 60.1%가 이들의 수용에 반대했고 찬성은 27%에 불과했다. 압도적인 반대였다.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저도 그 언론 보도만 보고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많은 여성들이 이 공포에 동의하는 것 같았다. 제주도에 온 예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난민보다는 남성이었다. 그리고 여긴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슬람이란 종교를 가진 무슬림 남성. 많은 여성들이 무슬림이란 단어로 연상하는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남성과 그 잠재적인 피해자인 여성의 구도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 약자와 약자의 연대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여성이 더 약자라고 주장했다. 무슬림 남성인 난민은 정말로 남성으로서 권력을 가졌을까? 한국 사회에서 큰 노력 없이 신뢰를 얻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이 난민들은 느꼈을까? 한국인 여성들이 이들을 한국인 남성과 같은 지위 혹은 더 힘이 있는 지위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이 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한국 자국인 여성들의 안전이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일상에서도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을 향한 폭력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항상 일상적인 공포를 안고 살고 있는데 무슬림 남성들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좀 아주 차별적이고 편견적인 생각이지만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남성 배우가 이제 광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난민들의 수용을 찬성해달라라는 광고를 봤을 때도 그거는 당신이 한국에서 남성이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는 당신은 모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점은 인간 사회는 너무나 복합적이라서 어떠한 특정한 잣대만으로 소수자, 다수자,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를 나누기에는 인간은 워낙에 복합적인 인간인 존재라 아주 복합적인 존재라 어떤 집단에서는 소수자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서는 제가 또 강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쉽게 이 난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데, 약자와 약자 간의 연대가 일어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콕 집어준 것이 좀 저의 머리를 또 한번 딩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소에 이런 인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더욱더 고개를 주걱거릴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요즘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차별과 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소수자, 그리고 그 소수자가 내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걸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차별과 억압이 일상에서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인 습관과 농담, 감정, 용어 사용, 고정관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리스 영의 말처럼 무작정 사람들을 비난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말한다. 무의식적이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억압에 기여한 행동, 행위, 태도에 대해 사람들과 제도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을 져야만 한다. 여기서 책임이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행동을 성찰하고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책임을 말한다. 그러니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몰랐다, 네가 예민하다는 방어보다는 더 잘 알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성찰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해야 한다. 우리가 생애에 걸쳐 애쓰고 연마해야 될 내용은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관한 상징이며 선언이다. 마지막으로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책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찾아봤던 영상이 있어요. 좀 과거에 봤던 건데 스브스 뉴스에서 이제 유튜브에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자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한 발 앞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발 뒤로, 이런 식으로 질문에 따라서 좀 같은 선상에 있던 청년들이 앞에서 앞으로, 뒤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마치 게임처럼. 그 게임이 얼마나 이제 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불평등함을 느끼는 그 정도를 좀 확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화할 수 있게 게임을 만들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좀 생각해 보게 됐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다시 이제 그 게임 영상을 찾아봤는데 문제는 제가 속해 있는 위치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내 더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혐오 발언이나 차별 발언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자 좀 무서워졌어요. 왜냐면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을 삼고자 하는 직업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어투, 내뱉는 그 말의 내용, 또 제스처,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들에서까지 제 말을 듣고 단 한 명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말의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읽으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런 저서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어가지고 오늘도 좀 랩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혹은 자기가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책들도 추천을 받고 있으니까요. 추천과 상관없이 댓글 편하게 달아주셔도 좋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